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이제 날씨가 슬슬 선선해지는 느낌이죠. 이 일교차도 커져서 면역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니까 항상 이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비까지 와서 좀 추운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이렇게 가을이 오니까 또 따뜻한 찐고구마 같은 음식이 생각이 슬슬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마침 고구마가 제철이기도 하죠. 그런데 환우님들은 이 간식 하나 드실 때에도 괜한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우님들께 간식으로 이 제철 고구마는 괜찮을지 내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워낙 달기도 하고 또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음식이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또 당 관리가 필요한 암환우님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환우님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한 60에서 70% 공급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환우님들은 특히나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드시지 않는 이 저탄고지나 무탄고지와 같은 이 극단적 식이는 사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주색의 고구마는 항산화제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는 것으로 밝혀진 뿌리 채소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고구마 100g 기준 113mg의 항산화 기능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한 실험에서도 자주색 고구마의 식단을 먹인 쥐에게 초기 단계의 결장암 발병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로는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다른 식품보다 흡착력이 뛰어나서 각종 발암물질과 대장암의 원인인 담즙의 노폐물 그리고 콜레스테롤까지 흡착하여 배출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몸에 좋다는 고구마 아무래도 혈당 조절 적절히 하시면서 드시면 더 안심되겠죠? 그래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조리 과정에 따라서 혈당 수치는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에 해당되는 지수입니다. 이 고구마를 쪘을 때는 약 70 정도의 혈당 지수를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한겨울 너무 추운 날 길거리에 파는 군 고구마를 사 먹게 된다면 약 90 정도의 혈당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 지수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칼로리도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구마 100g 정도라고 한다면 작은 고구마 1개 정도 될 건데 이 100g 기준으로 생고구마는 111kcal, 그리고 찐 고구마는 114kcal, 그리고 군 고구마는 141kcal로 높은 열을 가할수록 더 높은 칼로리를 갖게 됩니다. 이건 뜨겁게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수분의 함량이 빠지고 당질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해요. 참고로 또 바쁜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말린 고구마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말린 고구마는 정말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시더라도 이 자연식품 그대로 드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또 재미있는 점은 밤고구마, 호박고구마에 따라 칼로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샛노란 호박고구마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칼로리만 놓고 비교해봤을 때 밤고구마가 조금 더 칼로리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밤고구마가 좋지 않다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이 밤고구마가 더 칼로리가 높은 이유는 고구마 속 수분 함량이 호박 고구마에 비해서 더 적기 때문인데요. 수분이 적은 대신에 그만큼 고구마의 밀도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더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혈당 조절을 위해 군 고구마보다는 이 삶은 고구마나 생고구마를 드시는 게 더 좋고 밤고구마보다 호박고구마가 더 낫다라는 건데 이 외에도 고구마를 이렇게 드시면 이 혈당을 조금 더 덜어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덜 익은 바나나의 저항 전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보다 냉장 보관한 찬밥이 혈당이 더 적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를 찐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천천히 식힌 후에 섭취하는 방법은 이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차갑게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저항 전분은 1도에서 4도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시는 거고요. 갓 쪄낸 고구마에 비해 2배가량의 열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고온에 구워서 열량이 높아진 고구마 섭취는 혈당 조절하시는 분들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또 고구마 자체가 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뿌리채소는 아니지만 혈당에 신경이 쓰인다면 GI 지수가 낮은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소량으로 드시되 동시에 GI 지수가 낮은 당근이나 아니면 양배추와 같은 야채를 함께 섭취하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마 드실 때에는 구운 고구마와 말린 고구마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삶은 고구마를 드신다면 저항 전분이 올라가도록 식혀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밥 대신 먹게 된다면 하루 200g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간식으로 먹는다 한다면 100g 정도로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빵이나 떡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고구마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고구마를 드실 때에도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고구마의 과다한 섭취는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이 이 신장결석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드실 때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칼륨을 잘 배설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부전증 환자들은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고구마 섭취를 좀 제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구마는 야식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잘 때는 장 운동이 활발하지도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잖아요. 먹고 자게 되면 고구마의 당이 체내에 누적돼서 소화 흡수가 어려워지고 또 장내 부패와 혈액의 산성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상한 고구마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보관 중에 상하지 않도록 건조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적정한 실내 온도는 0도에서 15도 사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오늘의 내용은요, 우리 암 환우님들 고구마 드셔도 된다라는 건데요. 위에 말씀드린 방법을 참고하셔서 소량 섭취하신다면 적절한 간식이 될 수 있겠죠. 지병하시는 많은 분들이 혈당에만 집중하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혈당 조절만큼이나 중요한 건 결국 균형 잡힌 영양소의 섭취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의 5대 영양소 골고루 챙기면서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면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